자, 그럼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2000대 3000, 2023년 코스피 전망. 2022년이 이제 딱 9일 남았습니다. 올 한 해 투자 참 힘드셨죠? 슬프게도 내년 경제 전망 뉴스 기사 보면요, 다 먹구름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아직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은데요. 우리 코스피 주가는 언제쯤 이 산을 넘고 다시 오르게 될까요? 국내외 증권사들이 전망치를 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키워드 2000대 3000, 2023년 코스피 전망 가지고 내년에 주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초에요. 네. 코스피가 3,000까지 갔다가 네. 9월쯤에 한 2,13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한 2,300까지 살짝 오르긴 했어요. 네. 이 국내 증권사들도 전망을 내년 거 내놨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 걸로 좀 보십니까? 일단 이 그래프 앞서 본 것처럼 네. 정말 힘든 한 해였었고요. 네. 작년 말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5개월 연속 주식시장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2,100을 찍고 반등하고 이런 상황. 한 2,300포인트에서 이제 내년을 맞게 되는데 네. 자, 국내 증권사들의 내년 전망이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그래요? 좀 몇 개를 좀 보도록 할까요? 국내 증권사들이 바라보는 내년도의 코스피 보통 밴드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쭉 보십시오. 거의 하단 같은 경우에는 2,000 하고 이 표에 나오지 않지만 오히려 2,000이 깨진다를 제시한 증권사들도 있고요. 그래요. 올라도 거의 상단이 2,600선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국내 증권사들이 바라보는 내년 코스피의 전망 2,100에서 한 2,680선. 그러니까 지금 2,300이니까 뭐 올라봤자 한 10% 정도로 끝나는 내년의 주식시장도 참 어둡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래도 좀 희망을 찾자면 국내 증권사들이 네. 상저하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힘들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숨통이 트일 것이다. 또 이렇게 제시한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에 비교해서 크게 오르진 않을 거다라고 일단은 전망을 크게는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는 좀 나을 거다. 네. 그 이유는 뭔가요? 정확히 잘 요약해 주셨는데요. 내년 한 해를 지배하는 키워드는 경기 침체입니다. 특히 상반기에 이 악재가 다 반영될 것이다. 네. 이렇게 국내 증권사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역시 지금 오른 것처럼 물가 계속 오를 것이고 그러니까 금리도 계속 오를 것이고 이에 따라서 수요와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업 실적은 나빠질 것이고 그러니까 최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만 하반기에 보면 자 이제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면서 뭐 금리도 좀 멈추고 인하는 아닙니다만 네. 인상도 멈추고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반도체가 조금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업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상저, 하고를 예측을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 한 해는 경기 침체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의 최악은 언제냐? 한 내년 9월 정도를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3개월에서 6개월 선반영,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3월께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하반기에 올라가는 이런 그림. 국내 증권사들은 이제 이런 흐름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게 당겨주면 좋겠는데 다시 올라가는 네. 시점이요. 국내 증권사들이 이렇게 전망을 했고 그러면 해외 유명한 그 외국계 투자사들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가 또 하나의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보통 이제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내년도 다음에 정시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럴 때 보면 국내 증권사들은 좀 넉넉하게 잡고 잘 될 거야라는 쪽이고 외국계 증권사가 깐깐하게 전망하는 편이 많은데 내년도 전망 같은 경우에 좀 이 두 개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외국계 증권사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망 회로를 좀 많이 돌려주는데요. 네. 한번 대표적인 외국계 투자 IB들의 전망 좀 볼까요? 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2,100에서 2,750을 잡았지만 이제 해석들에 대한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모건 스탠리는 몇몇 조건에 따라서 오히려 3,0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상방을 굉장히 열어놨고요. JP모건도 2,200에서 2,800이었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나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상방의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골드만삭스 역시도 뭐 이런저런 요건들이 잘 풀릴 경우에는 앞으로 30% 가까이, 26%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럼 대체
뭐냐? 네. 외국계 증권사들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외국계 증권사들은 내년에 경기 침체 올 거야, 경기 침체 올 거야라는 것들을 올해 우리가 경험했던 2100이라는 코스피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 네. 한국 경기에 대한 회복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크리스마스 산타랠리 얘기할 때도 이런 조건이 있을 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다라는 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이제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완화하면서 경기 부양을 할 때 이게 우리의 무역 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좋게 해준다면 네. 또 두 번째 이건 정말 우리의 모두 염원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들도 잘 좀 해결이 됐으면 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실은 가장 중요한데 미국이 물가 때문에 금리 올려 하지만 긴축의 강도도 좀 멈추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으면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외국계 증권사들도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찾아온다면 한국 경제의 회복력은 다른 나라보다 크다. 그래서 일단 밴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상방 부분을 상당히 좀 열어놓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국내 증권사랑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좀 갈리는 거군요. 그러면 근데 이 외국계 투자사들이 뭐 비교적 희망 섞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희망 섞인 전망을 네. 내놨는데 그 직후에 보면요. 중국은 이제 코로나 사망자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고 네. 좀 완화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일본은 사실상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네. 그럼 이건 또 이제 예상치 못했던 좀 변수가 된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미칠까? 이 나비 효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본이 실은 내년도 중반쯤에 예상됐던 긴축을 당장 이제 어제 압축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던 것이 역시 엔화 강세인데요. 엔화 강세는 양날의 검입니다. 첫 번째, 엔화가 이제 약세였다 강세로 돌아가면 그동안에 싸게 엔화를 빌렸던 투자자들이 샀던 것들을 팔고 엔화를 갚아야 되니까 이러면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자산 매각, 네. 악재이기도 한데 엔화 강세는 실은 환율 차원에서 보면 달러 약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산타랠리의 조건과 내년의 희망의 이야기를 했던 달러 약세에 따른 유동성 확보. 네. 이 부분 측면에서는 또 엔화 강세가 긍정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코로나는 좀 변수겠네요. 지금. 그렇죠. 이게 정말로 이러다가 안 된다, 다시 봉쇄를 한다라든가 해보면 이제 앞서 우리가 국내 증권사 전망도 봤잖아요. 네. 그럼 희망이 완전히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해 봤던 2100보다도 더 떨어질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자, 실은 이제 우리가 말했던 그 요인들을 매일매일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제 아까 외국계는 3천까지 전망한 데가 있었어요. 잘 풀리면. 네, 잘 풀리면. 네. 국내는 그거보다는 조금 희망이 덜했는데 네. 우리 정철진 평론가님께서는 어느 쪽이 좀 가까우세요? 저는 외국계 증권사에 또 한 표를 던지고 싶고요. 네. 저 역시도 현재 상황에서 이게 이제 너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들이 좀 크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 말했던 그런 세 가지의 요건들. 미국의 긴축에 따른 또 긴축 완화, 긴축 멈춤에 따른 달러 약세, 또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또 우리 뭐 인류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어떤 호재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저는 좀 희망회로, 긍정회로를 돌리고 싶은 그런 2023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주식 분야가 좀 나을까요? 저는 만에 하나 이제 여기서 희망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 실물 쪽의 에너지 섹터를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네.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정부의 재정도 투입되면서 이제 차세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뭐 이쪽 분야들, 뭐 전력, 에너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내년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